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법원 행정처에서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휴정기에 준해서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재판은 가급적 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전주에서는 현직 부장판사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예, 현직 판사로는 이게 처음이라고요? 네, 이분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광복절 때 서울이랑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에는 재판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 2월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더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댓글창을 그러게요. 보니까요. 네네. 양 벤자민 조원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환영하고요. 지금 데스크를 보러 들어오셨는데 네. 왜 프리데스크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KJ님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프리데스크 코너도 재미나다고 설명해 주시고 네. 네. 아직 네. MBC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들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700분 돌파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의 아주 자랑스러운 코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네, 뉴스프리 데스크의 페르소나죠. 갓제필 노제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KK님이 불금이라고 불금은 프리데스크와 함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마음은 사실 뭐 코로나라서 민폐라 어디 나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불금을 즐기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금요일은 뭐 밖에 나가든 못 나가든 기분 좋은 날이니까. 그럼요. 근데 아까 그 이준님께서 네. 그 아나운서님은 명찰 없다고 하셔가지고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명찰까지 아니 좀 명찰을 챙겨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이세희님이 김윤우 아나운서 잘생겼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왕기호미님이 어려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노제필 기자 나오는 그 순간 거의 뒷전이에요. 그렇죠. 네. 가짜 워낙 빛이 나시기 때문에 네. 많이 발랐잖아요. 예. 자,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 어떤가요? 뭐 여전히 첫인상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뉴스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코로나 뉴스로 이제 채워져 있고 오늘 뭐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었어요. 네. 300 넘었고 324명 그리고 그 지역 확진자가 254명. 이 가운데 서울이 125명인데 네. 300명을 넘어선 거는 지금 166일 만이라고 합니다. 아유, 지난 예. 3월 8일 이후에 처음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그 시도에서 다 나왔어요. 거의 전국이 네. 뚫렸다고 봐야 되더라고요. 전국이 뚫렸고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56명이 추가돼가지고 지금 732명이 됐습니다.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전체 40%가 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증으로 가실 그런 우려가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크죠.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왔는데 이거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니까 저도 좀 가슴이 아픈데 남편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도우미한테 이제 감염이 된 78살의 여성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도우미가 바로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뭐 통보받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추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19 걸리면 급속히 악화되시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입원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네, 있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이제
50명 이상 늘어가지고 총 71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중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말 앞두고 이번 주말이 이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주말에 이제 야외 뭐 이동을 또 많이 하시고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은경 본부장님이 오늘 그래서 되게 뭐 결연한 어떤 그런 재차 수차례 포정으로 당부를 했죠. 네. 당부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주말에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 동료 모임도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출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사람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아 주시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댓글로도 부작용님이 정말 늙어가시는 거 봐라고 너무 네. 안타까워요. 진짜 그 머리가 하얗게 새신 거 보니까 네. 저도 가슴이 아픈데 진짜요. 사실 저분 없었으면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매일매일 정은경 본부장뿐만 출전선에서. 아니라 지금 네. 방역에 힘쓰시는 모든 최일선에 계신 의료진들 뭐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애쓰시고 있는데 참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제 염색하셔도 된다고는 이제 채팅창에 글 올려주셨는데 네. 진짜 정 본부장님이 마음 놓고 편하게 염색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좀 네. 간절히 진짜 바라겠습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실 장 봐놨거든요. 배송 다 시켜놨어요. 네. 이번 네. 주말엔 집콕하면서 힐링 시간을 집에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본부장이 당부한 대로만 지키면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뭐냐면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기쁜 소식인가요? 저는 민방이라서 벌써 민방이 예. 네. 생각보다 부럽네요. 그래서 이제 소집 훈련 다 취소가 됐고 네. 이제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이게 1968년도에 예비군이 창설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처음 있는 일인데 문제는 원격조차도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셔라. 사실상 네. 이제 예비 훈련 자체가 이제 중단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집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뭐 거죠. 오히려 있는 게 더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지금 2단계 규정이 이제 야외에서 100명 모이는 게 이제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비군 훈련 모이면 뭐 수백 명이 모이니까 사실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비군들한테 말씀드리면 그 원격 자율 교육은 이제 올해 수료를 하시면 내년에 시간을 좀 빼준대요. 그래서 뭐 굳이 바쁘시더라도 해야겠는데요, 하시면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네. 원격 교육 꼭 들으시길. 네네. 꿀팁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속보죠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어제 오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명단 왜냐면 확보 때문에 그 허위 명단을 그 경찰한테 준 어떤 그런 정황이 있었죠. 정황이 있어서 이제 진짜 명단을 확보하고 광화문 집회에 갔던 신도들 명단을 좀 확보하려고 이제 갔는데 어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막고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네, 뭐. 새벽 4시까지 대치를 하다가 다시 철수했어요. 이제 거의 밤새 대치를 그렇죠. 한 네. 거죠. 네. 그 상황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네. 보시죠. 예. 네. 오늘 새벽 서울 사랑제일교회 앞 골목길. 신도들이 출입 저지선을 설치하고 방역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11시간 동안의 밤샘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오늘 새벽 4시쯤 철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역당국 관계자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도 명단 확보에 실패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명단 확보를 위해 교회를 방문했지만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면서 조사관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별도의 영장 제시가 필요 없는 행정조사라고 밝혔지만 교회 관계자들의 거부로 양측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네. 벌써 댓글로 심은정님도 다행이다. 네. KL 님도 네. 잘 됐다. 뭐 바나나 우유님도 드디어 압색하는구나. 뭐 줄줄이 기쁜 소식이라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현행 방역법에 약간의 애매한 규정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을 때 과연 물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아까 보신 뭐 강현재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영장 갖고 대변인 와라 뭐 역할을 이렇게 하고 하고 있죠. 있어서 영장 이제 발부를 받아서 아마 경찰이 한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 이재명 지사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따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해서 자 그리고 정부가 오늘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오늘 세 개 부처 장관이 모여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인데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방역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까지 받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뭐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네. 행안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자체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짜 뉴스 때문에. 가짜 뉴스 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광훈 목사 측에서 계속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뭐 유튜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올리잖아요. 네. 뭐. 소개하기도 좀 민망한 내용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약간 상식 이하의 발언들, 네. 뭐 바이러스 테러했다는 둥, 뭐 북한이 어쨌다는 둥, 뭐 무슨 뭐 신천지 신천지가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만 데려다가 일부러 양성편을 낸다는 둥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방통위원장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또 대통령이 오늘도 서울시청을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서울시청 상황실을 방문해서 이제 방역 점검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굉장히 말이죠. 중요한 메시지죠. 네. 그래서 법적에 대해서. 필요하면 구속 수사까지 해라, 체포 구속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 발언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K 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발언 들으셨는데 사실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 뭐 공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또 다급하게 가서 이제 점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네. 날이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신천지 때나 뭐 그 이제 코로나 19 상황을 쭉 오면서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랑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방역을 최전선에서 좀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죠. 타이밍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차단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사랑제일교회는 범죄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벽 4시까지 이제 대치하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지금 이 시국에 압수수색 영장이 뭐가 필요하냐 없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대응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행법의 어떤 애매한 그런 거를 무시하고라도 세게 나갔어야 된다. 세게 이거죠.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 지사는 했습니다. 신천지 때 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본인은 그 또, 본인 네. 그 과천에 갔고 또 가평에 가서 했는데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아쉬움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어떻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데스크에 나갔던 그 강현석 기자 리포터에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오늘은 이 뉴스가 뭐 들어가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일단 한번 그 법원이 왜 그 당시에 8.15 때 그 광화문에 있는 집회를 일부 허용을 했는지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네. 한번 보시죠 일단 네네. 리포트를. 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내거리. 전국에서 몰려든 집회 참가자들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전날 법원은 동아 면세점 앞과 2개 차로 행진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차벽까지 친 경찰 저지선은 속절없이 뚫려 주변 모든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지금도 100명 이상 훨씬 많은 인원이 있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단에서는 허가받은 집회라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여기가 사랑제일교회 집회니까 해산하겠답니다. 일파만파가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허락도 났고 100명만 참가해 너댓 시간 걸릴 거라던 집회는 만여 명이 몰려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등 법원의 허가 조건은 집회 시작부터 사실상 안중에 없었습니다. 당초 이날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며 제기된 신청은 모두 10건. 서울행정법원 6개 재판부가 심리를 맡았고 결국 한 건만 집회 2건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둘러싼 집회 허가와 불허 사유는 재판부 사이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거리 두기는 물론 방역수칙 준수가 힘들고 실외 감염 가능성도 크다고 본 5개 재판부와 달리 행정 11부는 정반대로 판단한 겁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네, 이전에 상황만 보면 사실 누구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허용을 하면 안 됐었는데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다른데 유독 다 불허했는데. 맞아요. 유독 그 어제 행정 11부만 2개의 집회를 허용을 했어요. 네. 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이제 집회 신청을 한 거고 네. 그거만 허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100명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경찰도 네. 지금 뭐 엄청 고생을 하고 했는데 저는 뭐 판사가 순진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 게시판에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그 판사를 문책하라는 동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빨리빨리 해볼 텐데요. 다음은 뭐냐면 이 와중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남효정 기자가 오늘 새벽에 가서 네네. 확인을 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면 예배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라고 했잖아요. 뭐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 제가 촬영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 문제는 헌팅 포차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헌팅 포차? 김민찬 기자 갔다 왔는데 김민호 아나운서는 뭐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십니까?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클럽처럼 어떻게 하시지? 클럽처럼 이제 뭐 네. 가서 이제 뭐 부킹 뭐 그런 거 헌팅이니까 헌팅을 하고 뭐 이런 건데 만남이 있겠죠. 네. 홍대에 있는 헌팅 포차가 성업 중이라는데 김민찬 기자 갔다 왔는데 네. 뭐 서로 합석을 시도하면서 이제 굉장히 감염 우려가 높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사실 뭐 제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신재훈 기자가 갔다 왔어요. 신재훈 기자.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김민찬 기자가 노래방 PC방 주인들을 사연을 얘기할 건데 아이고, 네. 사실 이제 이분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강제로 영업 정지를 당한 거거든요. 네. 사실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사실은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분들이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올해 171개의 그 노래방이 폐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민찬 기자가 이분들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여당이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회의에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 역시 검토를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으로 오늘 그 액수까지 얘기했는데 3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이 나라 국간이 사실은 뭐 굉장히 비어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원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생계 최전선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죠.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나라 재정도 튼튼해지기를. 그리고 불금도 좀 즐길 수 바라겠습니다.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해온 거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등산 못 가시겠어요? 혼자 가야죠. 혼자 거리 두기로.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코스로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최아리의 날씨아리 최아리 기상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지난주에 수해 봉사활동 갔다 네, 오셨잖아요.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인증샷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인증샷 대신 인증 문자를 갖고 왔는데 네. 아니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부터 약간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급증하는 네, 데가 네, 그때였던 것 같은데 좀 불안했거든요, 사실. 그쵸. 그날 방송을 끝나고 확산세가 있으니까. 네, 계속 뉴스를 보는데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에 이제 오후에 정부 그 지침에 따라서 네. 거리두기 때문에 네,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못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곡성에서 이재민이 확정이 돼서 그 지역 이재민 그 대피소가 폐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수해 지역 임시 거주 시설이 다 연달아 지금 폐쇄돼가지고 이재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맞습니다. 진짜. 네. 자,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보게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좀 더웠잖아요. 뭐 네. 오늘 비가 오긴 했지만 네, 지금 주말 본방까지 날씨부터 5분 남았으니까 예. 빠르게 날씨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났고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제 서울하고 강원, 뭐 경기도 이쪽은 좀 비가 와가지고 네. 일단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충청과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천천히 얘기하셔도 계속되고 돼요. 있습니다. 랩을 하는 느낌? 네.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아, 네네. 사실 이제 내일이면은 절기상으로,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절기상으로 또 처서인데 네. 여전히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덥기만 하고 이제 비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비가 내일도 우산을 또 신기셔야 와요?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집콕하시면서 우리 네. 뉴스데스크를 시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혹시나 길을 좀 거닐게 된다라고 하시면 우산 중에서도 좀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오나? 네, 그러니까 소나기 치고는 강우량이 최고 80mm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국지성으로 네. 또 그 최근에 이제 폭우 피해도 그래서 이제 더 네네. 컸던 거잖아요. 국지성으로 강하게 좀 쏟아질 수 있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른 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좀 소나기 구름이 발달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장마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비가 오니까. 네. 네. 토요일 비 오고 네, 일요일은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경북 내륙 쪽, 그러니까 남부지방 쪽까지는 새벽까지 비 예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후부터는 그냥 구름만 머무는 좀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흐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네. 비 걱정은 네, 그렇게 없는 일요일 하늘이 뭐 날씨는. 확해서 맑은 날씨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그냥 무난한 날씨가 예상이 돼서 일요일 날씨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집콕하기 좋은 날씨군요. 네, 집콕. 그래도 집에서 덥죠? 더워요. 왜냐면 또 그 전날에 소나기가 또 오잖아요. 네. 이제 그 습도하고 기온이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온이 30도여도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후텁지근하고 꿉꿉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네. 참 태풍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기상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아직 태풍으로 발달을 한 건 아니고 열대 저압부인 상태예요. 태풍의 전 단계. 태풍으로 만들어지려고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단계? 꼬물꼬물해서 꼬물꼬물한 그런 단계인데 이제 이게 고소온, 그러니까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얘가 점점 힘을 키워오겠죠. 근데 네. 그 주변에 좀 기압계가 변동성이 좀 커서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주말쯤에는 태풍으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 태풍이 발달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쯤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네. 태풍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열흘 뒤면 9월이 다가오는데 네. 9월 날씨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9월에도 기상청에서 이제 어제 1개월 전망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한두 개 정도의 가을 태풍이 또 찾아올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좀 늦게 더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늦게 더위가 원래는 시작되면- 광복절 지나면 절기상으로는 좀 시원해져야 맞아요. 되는데 그 말복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더위가 시작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동안에도 좀 낮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가을처럼 이렇게
진짜 우리가 느끼는 가을처럼 일교차 큰 날씨는 10월이나 11월쯤에 찾아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태풍도 좀 가을 태풍 오나요? 작년에는 사실 네. 지난해 가을 태풍이 좀 셌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원래 가을 태풍이 되게 무섭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일에 태풍이 없는 유일한 7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7월에 태풍이 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시원했잖아요. 좀 비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상청도 네. 사실 지금 요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날씨 그러니까요. 틀리고 맞아요. 이러니까 이상기후가 많아가지고 네. 우리 뭐 이제 완전히 뭐 망고 키우고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막 우기다, 공기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 아무래도 마스크까지 좀 쓰다 보니까 더 지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덥다 보니 마스크도 벗으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요새 참는 게 확산세가 어려운데. 심해가지고 요새 뭐 코로나 그 예전에 그냥 비말 방지만 썼으면 요새는 부사 쓰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9월까지도 좀 이상 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네. 여전히 낮 동안에 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더운 날 마스크를 확 벗고 빨리 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날이 올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제. 아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하기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좀 볼까요? 네. 아리님 옷이 독특하다고. 옷이 좀 독특하죠? 나비인가요? 꽃인가요? 네. 그려져 있는 게? 좀 시원한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약간 우비 같기도 하고. 아니 세터님이 오늘은 산적 안 나오시나 이거 노재필 기자 이미 나오셨어요. 산적을 노래필자로 연결시키시는 겁니까? 아닌가요? 넌 내 곁에 너무 더워서 마스크 쓰기 힘들지만 참고 쓰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방까지 8초 남았네요. 네. 본방에서 남은 소식도 잘 확인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집에서 편안히 좀 쉬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